새벽 4시. 이화자 72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깨어났다. 30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그녀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은퇴 후 5년째 이 작은 집에서 혼자 사는 일상은 늘 평온했다. 똑똑똑. 급한 노크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이모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옆집에 사는 청년 박도윤이었다. 평소 예의 바른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온 건 처음이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에 도윤이 서 있었다. 이모님,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뒷문으로 조용히요. 무슨 일이야? 이런 새벽에.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도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화자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도윤을 따라 나섰다. 골목 모퉁이 그늘에 숨어 자신의 집을 바라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두 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본 후 무언가 도구를 꺼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답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이모님, 조용히 하세요.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 불이 켜졌다. 창문 너머로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서랍 뒤지는 소리, 무언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화자의 심장이 요동쳤다. 20분 후 남자들이 나와 차에 탔다. 차가 사라진 후에야 도윤이 화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서랍들이 열려있고 중요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금고가 열려있다는 사실이었다. 내 도장이 없어졌어. 화자는 주저앉았다. 도윤이 화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모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저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모님께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화자에게는 더 어두운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화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프리랜서 탐사 기자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추적하고 있어요. 도윤이 기자증을 보였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화자는 뒤집어진 소파에 앉았다. 도윤이 스마트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머니 집이 재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됐어. 지금 팔면 시세보다 30% 더 받을 수 있어. 며느리 윤지영의 목소리에 화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어머니가 절대 안 나가시겠다고. 아들 이성호가 망설였다. 그럼 방법을 만들어야지. 요양원 입소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진단서도 받을 수 있고. 치매라니. 난 멀쩡한데? 화자는 가슴을 쳤다. 녹음이 계속됐다. 회사 빚만 갚으면 되니까.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요양원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은 무슨. 우리 돈이 더 중요하지. 어머니 도장은 언제 구해?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게 뭐 있어?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화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30년을 함께한 가족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이 녹음은 언제 한 거예요? 일주일 전이에요.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도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아까 그 남자들이. 네, 도장을 훔치러 온 것 같아요. 성호 씨가 직접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킨 거겠죠. 화자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평생 모은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일 뿐이었다. 이모님, 우셔도 돼요. 울긴 왜 울어. 화가 나는데. 화자가 주먹을 쥐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선생님, 그들과 싸우실 건가요? 30년간 말 안 듣는 아이들 가르친 사람이야. 내 아들이라고 봐줄 줄 알았나? 화자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그들이 다음에 뭘 할지 지켜보자. 그리고 화자가 흩어진 서류를 주워 모으며 말했다. 나도 준비할 게 있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흘 후 오후 윤지영이 고급 한과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화자 앞에 앉았다. 어머님, 요즘 밤에 잠 못 주무시죠?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실 거예요. 지영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제가 좋은 곳 알아봤는데 한번 구경만이라도 가보시지 않으실래요? 무슨 좋은 곳? 요양원이에요. 최신식 시설에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지영의 목소리는 감미로웠다. 화자는 도윤에게 들었던 녹음 내용을 떠올렸다. 난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지영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다가 다시 미소로 돌아왔다. 그럼 며칠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성호도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은 무슨 걱정? 돈 걱정이지. 화자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영이 가고 난 후 화자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이 왔었어. 요양원 이야기를 하더라고. 드디어 시작됐네요. 이모님, 오늘 밤 조심하세요. 그날 밤 10시 문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화자는 조용히 현관문 가까이 다가갔다.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면 곤란한데. 성호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내일 사람들이 와서 모셔갈 거야. 진정제도 준비했고. 지영이 차갑게 답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이미 건설회사랑 계약했어. 못 넘기면 우리가 배상해야 한다고. 화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진정제라니 강제로 데려가겠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이 형 박진호와 함께 찾아왔다. 진호는 시민단체 활동가였다. 이모님,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진호가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건 녹음기예요. 가슴에 숨기고 계세요. 난 무서워. 괜찮아요. 우리가 근처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도윤이 화자의 손을 잡았다. 경찰도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선생님은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나쁜 짓은 벌 받는다고. 오후 2시 성호와 지영이 대형 가방 2개를 들고 나타났다. 뒤에는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따라왔다. 어머니 결정하셨죠? 오늘 좋은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지영이 밝게 웃었다. 화자는 가슴속 녹음기를 만지며 심호흡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다. 그래, 가자. 화자가 의외로 순순히 대답했다. 지영과 성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짐은 제가 다 쌌어요. 지영이 가방을 열어 보였다. 화자의 옷가지와 약들이 들어있었다. 언제 이걸 쌌어? 화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이 낮잠 주무실 때요.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성호가 고개를 숙였다. 지영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집 매매 계약서예요. 어머님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화자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지만 기억이 없었다. 이게 뭐야? 난 도장 찍은 적 없어. 치매 초기라서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성호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무슨 진단서? 난 병원 간 적도. 화자가 서류를 보려 하자 지영이 재빨리 회수했다. 뒤에 서 있던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화자는 가슴속 녹음기의 버튼을 확인했다. 작동하고 있었다. 어머님, 계속 버티시면 곤란해요. 이미 건설회사랑 계약했거든요. 지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인데. 살던 집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혼자 사시면서 외롭기만 하잖아요. 지영이 본색을 드러냈다. 성호도 동조했다. 그냥 순순히 따라오세요. 어차피 적응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간다고 하면? 남자들이 성호를 바라봤다. 성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들이 화자에게 다가섰다. 강제로 모셔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중 한 명이 화자의 팔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영이 인상을 찌푸리며 문을 열자 박진호와 여러 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들어섰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 당황했다. 부동산 사기와 노인 학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진호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말했다.
뒤이어 경찰 2명이 나타났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서세요. 신고라니.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러. 성우가 변명하려 했다. 화자가 가슴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다 녹음됐어. 내가 치매라고. 강제로 데려간다고. 방금 전까지의 대화가 재생되자 성우와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가 내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한 거잖아.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부동산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자는 자신이 이긴 기분이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다. 법정에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어르신들도 증인으로 나왔다. 지영이 화자 외에도 여러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던 것이 드러났다. 피고인 윤지영은 징역 2년, 피고인 이성우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화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감도 느꼈다. 사건이 끝난 후 화자는 한동안 우울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 형제가 꾸준히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선생님, 이번 사건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진호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었다. 72세 할머니가 밝혀낸 부동산 사기의 전말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제보해 오고 있어요. 상담 전화도 하루 종일 울려요. 도윤이 덧붙였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큰일 하셨어요. 용기 내서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들은 다른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을 거예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우리랑 함께 활동해 보시지 않을래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경험을 나누시면 돼요. 어떻게 사기를 당할 뻔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도윤이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의 증언만큼 생생한 교육 자료는 없거든요. 화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남편과 함께 심은 것이었다. 그래, 해보자. 일주일 후 화자는 첫 번째 강연을 했다. 동네 노인정에서 열린 작은 모임이었지만 참석한 어르신들의 눈빛이 진지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저처럼 당할 수 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며느리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어요.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자는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화자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에 글을 쓰고 싶었다. 오늘부터 나는 기록자가 되기로 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듯이 이제는 어르신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 내 집을 지켰으니 이제 다른 이들의 집과 삶을 지킬 차례다. 창밖 개나리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